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한국 마감은 오늘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쪽집게는 바다 건너 멀리 떠나 있고요. 우리 나침반은 지금 S모대의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오늘 저 혼자 진행하게 되어서 조금 외로우실 텐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국마감 또다시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빠진 한 주네. 예, 이번 주 많이 오른 듯 했는데요. 원화도 굉장히 강세였고, 그래서 당연히 장이 좋았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장이 좀 빠졌습니다. 오전장 외국인들 매도 시작되면서부터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갈수록 외국인의 그 매매 규모가 커지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거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과 주가의 흐름들이 동행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전일 상승했던 건설, 가스업종 등이 좀 많이 빠졌고요. 주간 단위로는 그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거래소 거래대금은 6.7조 원 정도 수준, 코스닥은 5조 9천억 정도 수준이라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합쳐봐야 12조가 조금 넘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요. 한창일 때는 40조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거래소 시장만 뭐 30조에 육박하는 그런 거래 대금을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20조가 넘었던 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 비하면 그 굉장히 거래가 줄어드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만큼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일부는 채권의 가격이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채권으로 좀 넘어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서 팔 수 없을 만큼 많이 물렸고, 그래서 이제 관심도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오늘 1.84%가 떨어진 2434.33으로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1.03% 떨어진 732.95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등락을 따져보면 거래소는 주간에 0.28%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은 0.71%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계속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는 광범위하게 과거보다 좀 종목 숫자가 오른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치 오른 것 같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대형주들의 하락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의 하락폭이 전체 시장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약세가 조금 두드러진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주간에 그 증권, 보험, 금융, 통신, 건설업은 선방을 했고요. 대형 중공업, 건설 등이 좀 약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형주에서는 오히려 1.46%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섬유, 의복 섹터라든가 운수, 장비, 그 다음에 운수, 창고, 통신, 금융, 증권, 보험, 이런 쪽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포진된 주식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괜찮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재미가 없었던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하락이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3.31%나 빠졌고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1.58% 빠지면서 주간 단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 두 종목이 가장 많이 빠진 흐름들을 보여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도 강하게 모습을 보이다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니까 0.17% 빠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빠진 양이 좀 큰데요. 지수상으로 45포인트나 빠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었던 주말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주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1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었는데요. 11월이 전년비 5.0% 상승했습니다. 예상을 했던 정도 수준이고요.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어요. 하락했고요. 10월 달에는 5.7% 상승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히 하던 소비자 물가가 물론 살짝 이렇게 됐지만 이번에 좀 크게 뚝 하고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일회성인지 아니면 좀 많이 빠지는 건 이게 추세로 시작이 되는 건지 좀 확인하는 과정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서비스 가격에서는 별로 변함이 없었고요. 공업 제품이 상승을 했습니다. 농축산물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 동월비로는 모든 가격이 올랐고 전월비로는 공업 제품 상승, 농수축산물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산물하고 석유를 제외한 코어 CPI라고 하죠. 핵심 그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을 했습니다. 4.8%는 전월에도 4.8%가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물가 지수는 전월 비해 0.3% 상승했고 전년 동월 비는 5.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거 너무 혼자 하니까 너무 딱딱하다. 그죠? 힘드네. 자, 이제 생활 물가 지수는 이제 조금 하여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택시 심의 할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큰일 났죠. 제가 택시를 아주 애용하는 입장인데, 그, 할증 시간도, 10시부터 할증입니다. 11시부터는 2배 할증입니다. 10시부터는 20% 할증, 11시부터는 40% 할증, 그리고 거리도 미터기 넘어가는 거리가 조금 짧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라 회식 많으실 텐데요. 요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 국내 그 이슈하고는 당장은 상관은 없지만 분명히 연결이 있는 해외 소식입니다. 미국 테슬라가 드디어 세미트럭을 양산합니다. 세미트럭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 싣고 나르는 그런 트럭인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나라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어딜 가도 하루 안에 다 가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횡단을 당하게 될 경우는 4,800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트럭들이 한 번 갈 때 굉장히 많은 길을 가야 되는데 드디어 이 그 테슬라가 첫 번째 세미트럭을 양산해서 펩시코에 처음으로 차량을 인도합니다. 500마일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약 한 800km 정도가 될 것이고요. 짐을 싣고 이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트럭의 그 압도적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이거를 양산을 모델 3처럼 양산에 성공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다량 양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 한 4만 달러의 세금 혜택이 주어져요. 근데 얘네가 이걸 얼마에 냈냐면 조금 작은 에너지 그 보유량이 조금 작은 건 15만 달러, 좀 많은 건 18만 달러로 이렇게 출시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5만 달러가 보조금으로 나오고요. 뉴욕주는 18만 5천 달러가 보조금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금 주게 되니까 좀 급하게 이렇게 출시를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원래 4680 그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4680을 쓰는 게 맞겠죠.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차들은. 물론 이제 그 빈차였을 때, 공차였을 때 제로백이 5초면 되고, 그 다음에 차를 꽉 실었을 때도 20-30초 안에는 제로백이 되는 트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은 별로 필요 없죠. 그러니까 4680에 이렇게 에너지 덴시티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파괴력보다는 출력 파괴력보다는 21700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4680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산을 하려면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자율주행하고 트럭하고 연결이 되면 이거는 파괴력이 굉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럭은 쉽게 얘기하면 주와 주를 연결한다던가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시내에서 운행할 때 자율주행은 해보면은 조금 두렵거나 무섭거나 못 믿겠거나 이렇게 되는데 고속도로 주행이나 이럴 때는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운전자의 피로도가 훨씬 경감될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하루에 8시간인가 운전을 하면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자면 8시간 운전하고 일주일에 5일 연속으로 일을 못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체험이 있는 상황이라 훨씬 더 피로감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거리 문제와 그다음에 충전 문제에 있어서 디젤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가스 스테이션에서 5분만 꼽으면 되는 거하고 충전을 몇 시간 해야 완충이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닐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핵심은 모델 3에서 보았듯이 얼마나 생산 양상성을 보여줄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테슬라 뉴스는 중국에서 4,000위안의 수준의 지원금을 12월 달에 주기로 한답니다. 약 8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돈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2022년 중국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65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 3사들도 상당히 잘했는데요. 신흥 3사 잠깐 보면 리오또 같은 경우는 11월 인도량이 전월 대비 49% 늘고 전년 대비로는 11.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11만 2천 대를 인도를 했고요. 니오는 누적으로 10만 6,600대, 샤오펑은 누적으로 10만 9,465대 이렇게 신형 메이커들도 10만 대 이상의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에서는 65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역시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1,000만 대 정도를 조금 넘게 올해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그 절반을 훨씬 넘는다는 거. 그래서 중국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테슬라가 거기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영향과 그 다음에 세미 트럭을 한다는 기대감이 지금 겹치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셀 업체들은 소폭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서 이게 어떤 쪽에 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런데 이제 양극재 관련 기업들은 하락폭이 조금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과 연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킬로그램당 562위안, 10만 4,3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투 대비 2.4% 감소를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2.4% 떨어진 것 같고 뭘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하락이에요. 1주 전까지 581위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3.13배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드디어 고점 찍고 처음으로 꺾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CATL에서는 나트륨 리튬 을 양극재로 활용한 걸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을 일부 써서 나트륨은 훨씬 더 싼 원자재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한번 떨어진 거라서 만약에 이게 떨어졌을 때 양극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LNF 모두 적지 않은 수준의 4% 정도 수준의 장중에는 4% 수준의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 그리고 셀업체들도 모두 일단은 다 하락해서 끝났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 리튬 가격 하락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번 장에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뉴스들이 또 나왔는데요. 차량 적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인도 대기 시간이 단축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의 경우는 약 한 1에서 5개월 정도 기간이 지금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 24개월에서 20개월로, G80 같은 경우는 10에서 6개월로, 그리고 G90은 4개월에서 2.5개월로, 산타페 가솔린은 10에서 8개월로, 하이브리드는 24에서 20개월로 단축됐고, 디젤차는 산타페 디젤은 5개월로 단축됐고, 투싼은 한 4개월 더 단축되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포티지도 단축됐는데 단축된 폭이 조금 적어요. 스포티지 가솔린 같은 경우는 기아 같은 경우는 14에서 11개월, 하이브리드는 16에서 14개월로 단축되었고 EV6도 이제는 12개월이면 이렇게 대기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관련 주식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대형주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다 부진했는데 주간 단위로는 그냥 쏘쏘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양상을 보여줬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다음 코스닥에서는 연유, 그다음 제닉, 코스메카 코리아 등 화장품 관련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시세를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애플의 XR 기기가 이제 곧 출시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블룸버거가 1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가상현실 기기와 이를 그동안 OS를 개발을 해왔는데요. 막바지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하고요. 이름을 VR 기기 예를 들어 VR, 애플 VR 이렇게 안 하고 XROS로 그 운영체제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XR이라는 건 AR과 VR 모두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껌익지 TF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는 대략 이거의 가격이 $2,000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이게 약 한 150만 대가 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메이드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재판부에서 위믹스 상패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잘 모르는 언론이에요. MBN이 아니고 NBN이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위믹스 가격이 90% 가까이 떨어지는 등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느낄 것 같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의 종목 지정 상태로 종료 결정은 본안 판결 때까지 가는 건 어떤지 생각해보자. 정당한 종료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상장 시에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공우주가 이집트 AOI와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니고요. 약 한 100대를 주문할 예정인데요. 이 AOI와 아프리카와 중동 쪽에 나갈 훈련기를 직접 같이 공동 제작해서 수출하자라는 제안을 카이가 했고, 이것을 이집트가 받아들여서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23년도에 기종 설정을 해서 그때 이제 본격으로 비행기를 결정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그냥 재미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 혼자 그냥 줄줄줄 하려니까. 어떠셨는지 모르겠고,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역시 대단히 부실하네. 예. 어쨌든 오늘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또 우리 나침판, 그 다음에 쪽집게 등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중국 마감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